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워지기도 하고 코로나도 세지고. 그러니까요. 그죠? 연말을 많은 분들이 좀 쓸쓸하고 힘들게 보내셔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 그래서 코로나 블루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또 부부가 계속 붙어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갈등도 진짜 깊어지고 서로의 스트레스도 있잖아. 각자의 네. 스트레스도. 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지혜갑을 보면서 지혜롭게 부부 사이를 헤쳐나가 보는 방법도 다른 그쵸. 분은 어떻게 살고 있나. 네. 대갑을 보며 이혼을 결심합니다. 그 시간은 무심히도 흘러 이 녹화가 방송될 때쯤에는 크리스마스 주입니다. 연인들이 좋은 이벤트나 뭐 이런 걸로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싸움도 많이 나곤 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 방송을 한번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코로나 상황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요? 그치. 왜냐면 못하니까. 뭐 특별히. 원래 제가 뭐 어디 주말에 어디 잘 놀러 가고 이런 걸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핑계가 되었다. 그렇죠. 전에는 되게 무책임한 나쁜 놈 이러는 거였었는데 지금은 책임감 있는 어른 이런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네. 열심히 돈 열심히 벌고 뜻밖의 특수를 누리시네요, 지금. 비난으로부터는 확실히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밖에 나가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하니까 맞아요. 그만큼 저희 방송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네. 오늘도 사연이 2개 준비되어 있는데 남자분들 사연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친구와 술 한잔하다 제 고민을 들은 친구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보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고민 끝에 사연 보내봅니다. 2015년에 지금의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회사 신입으로 들어온 아내에게 첫눈에 반해서 뒤도 안 보고 직진해서 여자친구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저 말고도 아내에게 관심을 보인 직장 동료들이 몇 명 있었다고 해요. 아내 말로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제가 적극적이어서 좋았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제가 승리한 것 같아 괜히 뿌듯했는데 지금은 그때로 돌아가면 어떨까라는 부질없는 생각도 가끔 하게 됩니다. 1년의 연애 기간 동안 정말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정신적으로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요. 정말 틈만 나면 관계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다들 퇴근한 사무실에서 관계한 적도 있을 정도로요. 이건 야동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딴지엔 그런 분 안 계시죠? 여기서 누군가. 진짜 죽여버릴 거야. 되게 충격적이다. 책상에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서로 너무 잘 맞는다고 느꼈고 성격이나 가치관도 비슷해서 세상에 하늘이 정해준 짝이라는 것이 정말 있구나 라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1년의 연애를 마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3년까지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연애하던 때만큼 아니 그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한때는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서로를 욕망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내가 새로운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상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같이 다니던 회사는 평범한 무역회사였습니다. 관련 전공이었던 저와는 달리 아내는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직장이었는데 원래 하고 싶었던 디자인 관련 일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결혼 전부터 해왔고 결혼 후 얼마 안 돼서 사표를 내고 관련 공부를 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어렵게 디자인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쪽 업계가 야근이 많고 업무량도 상당하다는 얘기는 저도 건너들어 알고 있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새벽에 들어와 씻지도 못하고 굴어떨어지는 아내를 보며 속상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성관계 횟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내가 짐승도 아니고 자기 몸 가누기도 힘든 사람한테 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참아왔습니다. 주말에도 틈만 나면 부족한 잠을 자느라 바쁜 아내의 일상이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한 달에 한 번 관계하기도 어려운 지경이 되었고 어쩌다 관계하게 되더라도 어떤 전이도 없이 그저 성욕을 해결하는 데만 급급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며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쩌면 결혼 후 달라진 나의 몸매 때문인가 싶어 운동도 열심히 했고 외모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착하다. 동료들이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애인 생긴 거냐고 할 정도로요. 하지만 아내의 태도는 변함이 없더군요. 조심스레 접근해도 상남자처럼 들이대도 피곤하다며 돌아놓을 뿐이었습니다. 더 답답한 건 짜증이라도 내면 맞받아 화라도 낼 텐데 항상 슬며시 웃으면서 저를 달래며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슬퍼. 결국 한 달 전 솔직히 아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부부 사이에 섹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러다 정말 섹스리스 부부가 될까 걱정이라고. 일도 중요하지만 부부관계도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내가 미안해하더군요. 일에 너무 신경 쓰느라 당신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본인도 체력이 딸려 섹스 생각이 잘 안 난 것이 사실이라고.
그렇지만 앞으로는 주말에만이라도 꼭 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다고요. 예상치 못한 반응에 이런 말을 하는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그 주 주말 오랜만에 관계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생각처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도 즐거워하는 눈치였고요. 그동안의 제 고민이 바보같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 주말이라 맛있는 걸 시켜 먹기로 하고 아내 핸드폰으로 메뉴를 고르던 중 아내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도 잘 아는 친구라 아내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고 메뉴를 다시 보며 통화를 했죠. 그때 친구의 말이 화근이었습니다. 스피커폰이 문제야, 스피커폰이. 아니 근데 스피커폰 이거는 받을 때 내가 스피커폰으로 받았다 그러면 딱 받자마자 지금 스피커폰이야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왜 상대방 모르면 얘기하잖아 그냥. 아니면은 그냥 뭐 남편하고도 친하면 지금 뭐 오빠 옆에 있으니까 인사해. 그래. 이렇게라도 얘기를 하든지. 그래 뭔가 언지를 줘야지. 응. 야 어제였냐? 어제 뭐? 의무방어전. 어떡해. 아내는 황급히 핸드폰을 무슨 일이 짚더니 아니에요. 몇 마디 말을 하고서는 전화를 끊더군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말을 걸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결국 저는 그냥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어떻게 충격받았어? 아내에게 전화와 카톡이 계속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없어 발길 닿는 대로 걸어다니다가 친구에게 연락해 그간의 일을 처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결혼한 그 친구는 살다 보면 다 그렇다. 나중에는 네가 피할 수도 있다. 네가 정 힘들면 밖에서 풀고 와도 되는 거 아니냐. 이놈! 밖에서 어디? 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곳에 가본 적도 없고요. 그렇다고 이 상황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자신도 없습니다. 예전 지혜갑 방송을 보면 자위하는 남편에 대한 얘기가 있던데 네. 그런 부부가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저 제 아내와 건강하게 관계하며 살고 싶을 뿐인데 그게 큰 욕심인가요? 솔직히 친구 말을 들으며 이래서 사람들이 성매매 업소에 가는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진 않습니다. 네? 다른 거를 원해서 가는 거예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비겁한 변명이다 이거 진짜. 무슨 이 성욕 해소하려고 하는 줄 알아요? 돈이 얼만데? 이건 정말 가는 사람이 간다. 그렇지. 친구와 헤어지고 한참을 또 걷다가 새벽녘에 집에 들어오니 아내는 잠이 들었고 편지 한 통이 식탁에 있더군요. 대략의 내용은 고뇌를 많이 하셨네. 네. 너무 피곤하다 보니 솔직히 성욕보다 수면욕이 우선했다. 당신이 원하는 거 알면서 일부러 피했던 적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싫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다. 나도 노력하겠지만 어렵게 얻은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는 내 상황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친구에게 이야기한 것은 조언을 좀 얻고 싶어 그런 거다. 좀 더 자리를 잡으면 일도 덜해질 테니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철부지 10대 아이처럼 나랑 자자고 떼쓰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마음이 더 상했습니다. 섹스 문제를 떠나서 그간 서운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더군요. 노동 강도는 다를지 몰라도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고 해외 거래처와의 급한 일이 있으면 종종 야근도 하곤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솔직히 저도 가끔은 아내가 차려주는 밥 먹고 주말에는 늘어지게 자고 싶어요. 여기 왜 이렇게 웃기지? 제가 남편이랑 얼마 전에 각서를 썼거든요. 벌써? 주말엔 10시에 일어난다. 왜요? 너무 늦게 일어나요. 아. 그냥 냅두면요. 나 3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전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냥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10시 너무 빠르다. 거의 무슨 수련회 온 느낌이거든요. 진짜? 이제는 긴장하고 있다가 10시에 일어난다 약속을 해놓고 어기면 차를 산다. 진짜. 차를 사준다. 와. 목숨 걸고 일어나야 돼. 목숨 걸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내의 꿈을 지원해준다는 마음 하나로 가사 노동도 대부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도 어쩌면 잘 보여서 섹스 한번 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오버인 건 압니다. 근데 그 당시엔 정말 그렇게밖에 생각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지금까지 그 일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대화만 하고 있고 잠은 아내는 침대에서 저는 소파에서 자고 있습니다. 생활 패턴이 달라 어차피 식사는 평소에도 같이 하기 어려웠고 주말에는 일부러 친구들이 있는 조기축구회에 들어가 밤늦게까지 있다가 들어옵니다. 아내도 연말까지 마쳐야 할 중요한 프로젝트로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와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저 제 눈치만 볼 뿐이죠. 옹졸해 보인다고 하셔도 할 말은 없지만 저는 아내가 먼저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더 이해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혼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매듭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 이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 걸까요? 이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저의 욕구를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욕을 하신데도 좋으니 솔직한 생각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욕을 먹을 것까지는 전 없다고 보는데 내가 정말 잘해줬고 내가 집안일도 더 많이 하고 아내의 꿈을 지원해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항상 아내를 배려해줬고 아내가 피곤하다 그러면 건드리지도 않고 그런데 그게 이제 결국 돌아오는 게 마치 우리의 모처럼의 성관계가 의무방어전이었고 너는 나를 위해서 너도 연기를 한 거였다니 라는 상처를 받았는데 이게 상처를 받았다고 티를 내고 싸우기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되게 답답하게도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성격이 화통해서 그걸 풀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은 뭔가 자기가 하나하나 따져서 싸우기는 너무 옹졸한 것 같으니까 말을 안 하고 약간 삐져 있는 그런 상황. 이 남자분과 비슷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포인트들이 있더라고요. 있죠. 그러면 저는 아예 초강수로 나가요. 너가 나랑 말을 안 하려고 하니 나는 이 집에 있을 필요가 없구나. 아 진짜? 나가 그냥? 나가려는 액션을 취한다거나 정말 이제 나가려고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숙박업소 예약을 막 하는 그런 거를 보여주면 남편이 억지로 용기를 내서 이제 자기가 서운했던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했던 거를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쪼잔해 보이니까. 뭔지 알겠어요. 네, 남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이게 자기는 서운한 걸 따지려니까 너무 많은데 이걸 얘기하자니 너무 쪼잔해 보여. 근데 얘기할 기회를 잡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참. 그리고 저는 이제 남편분이 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더 이해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네. 진짜 딱 잘라 말해서 잘못한 거 없으시고요. 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이만큼 배려해준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맞아. 반대급부로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주겠지라는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지 사실 문제가 아닌 게 저는 아내분은 지금 이 전체적인 남편분만 얘기를 들었을 뿐인데 아내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아내분도 착해 나름. 맞아요. 네, 그래서 아내분은 거 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남편분이 기대치가 있는 거라. 맞아. 근데 사실은 아내분은 여력이 없지. 왜냐하면은 이 일이 막 맨날 야근에 네. 들어와서 골아 떨어지기 바쁘고 이러니까 그나마 거기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맞아요.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어떤 서로의 갭 차이를 막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라 그러잖아요. 네. 이게 진짜 제일 어려운 건데 이거를 어떻게 서로 좀 풀어야 되는데 그쵸 누가 잘못했다고 보긴 어려워요 이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배려하다가 상처받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애매한 것 같아. 그래서 참 이 아내분이 저는 이 편지 쓴 게 야 정말 그쵸 예, 이 서로 와중에도 내가 거기다 대고 말을 함부로 하면은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은 남자는 더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남편을 위해서 어떤 편지를 썼는데 이 남편은 사실 편지 한 통도 이제 화가 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남편분은 좀 많이 이제 서운했던 것들이 확 이제 물밀듯이 맞아. 점점 다 밀려오는 한 번에 거고. 근데 이 사연에서 남편이 왜 서운한 거죠? 남편이 아내가 섹스를 안 해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쪽 아니 안 해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집에 들어갔는데 거들떠도 안 보고 원래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기 변호사님은 즐거운가 본데 지금 생각만 해도 나만 안 하는 게 아니야. 혼우 순결주의. 그 스피커폰으로 얘기하고 이러는 게 그게 왜 기분 상해서 집 나갔는지 저는 그 진짜요? 포인트가 이해 안 되더라고요. 아 의무방어전 이거 기분 안 나빠요? 그러니까 뭔가 나랑 좋아서 잠자리를 가진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그냥 한번 해줬어. 뭔가 이런 느낌이잖아요. 딱 봐도 티가 나는 의무적으로 하는 게 그게 뭐 의무적으로 아니래요. 아내도 좋아하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이제 남편분은 너무 좋았는데 네. 친구가 갑자기 야 의무방어전 했어? 막 이러니까 네. 약간 배신감 들 수 있지 않나? 일단 섹스가 너무 중요한 남자인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 아예 섹스리스 부부가 되는 게 아닐까에 대한 걱정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변호사님은 섹스리스 부부에 대해서 굉장히 넓게 생각하시잖아요. 서로 뭐 예를 들면은 굉장히 서로 사랑하는 애정 표현을 한다거나 뭐 키스하고 서로 안고 이러면 섹스리스가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부분이 지금도 그러신가요? 아니,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네. 무슨 말이죠? 섹스란 사정을 해야죠. 이렇게 하자고 사정 해야 된다. 정확하게 상대 동의를 구하기 위해 사정 해야 된다. 사정. 근데 제가 이 사연을 준 분이라면 그냥 엉덩이 한번 탁 치고 한번 할까? 이럴 것 같은데. 진짜 짜증난다. 되게 은근 공감 못하는 스타일이야 그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변호사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갑자기 남편이 엉덩이 탁 때려서 야 한번 할까?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죽여버린다. 부부간에도 성폭행 그거 가능해? 의무방어전을 보고 의무방어전이라 말하는데 그게 왜? 물론 진실 말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이걸로 상처를 받고 집을 나갈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왜요? 그럼 차라리 그냥 자존심이 너무 세면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의무방어전 한 번 더 할까?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약간 오히려. 그러니까 네. 이게 되게 성향이 많이 다르신 거지. 네. 근데 엄 변호사님은 주 몇 회가 가장 적절한 부부관계라고 생각하세요? 다다익선. 다다익선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되게 있어 보이세요. 네, 봐봐. 끝. 오늘 이걸 방송 끝나는 거죠? 아니 이분은 근데 결혼했을 때 처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그냥 이 섹스가 굉장히 잘 맞았고 그치, 소통하기 처음에는. 너무 잘 맞았어. 맞아. 정말 막 정말 남들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기상천외하게 할 정도로 막 그렇게 했고 결혼하고 기상천외하게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결혼하고 나서 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맞아. 앞으로는 그런 인생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풀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이것을 내가 감당하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되고요. 이런 분이 아마 이런 걱정은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이 아주 호강에 겨워서 요강해 오지. 아니, 그리고 아마 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거예요. 아이고, 이제 시작이구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결혼 생활 이제 시작하셨구만. 뭐 이러실 것 같아요. 이 혈기왕성한 이 남편분의 사연에 이제 이 사연을 보시는 여성 시청자분들은 부러워할 수도 있고 그쵸. 남성 어머, 저게 무슨 일이야. 네, 남성 시청자분들은 저 자식 저거 구라 아니야? 저렇게까지 혈기왕성할 수가 없는데. 모든 수컷은 사실 뭐 이런 욕구가 있죠. 그래서 암컷이 무조건 받아줘야 된다? 아니 시도를 아니 저는 이거 그냥 한번 할까? 노. 다음 날 다음날 다시. 오늘 어때? 노. 예. 그래? 그럼 그 다음날? 끊임없이 그죠? 예. 근데 이 남자분은 약간 이제 그 변호사님 같은 성향이 아니시고 되게 제가 보기에는 순수하시고 일단 저도 순수합니다. 어, 아니 엄청 순수하고 엄순수. 피엄 조심성도 있고 저도 좋습니다. 아니 소심해요. 저 진짜 소심한 사람이. 조심성 있는 사람이 무슨 야 한번 할까 뭐 이래요. 아니 아무나 보고는 안 해. 저도. 아내가 거절을 3-4번 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말 꺼내기 쉽지 않아. 그래 풀이 죽잖아 약간. 오늘 어때? 한 6번 연속 거절받으면 약간 풀이 죽잖아요. 저는 아닌데. 그래서 지금 300번째 거절을 당하시고 계시는. 아니 그게 대화의 채널인데 그죠? 대화는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강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이 부부는 대화를 포기해서는 안 되고. 남자는 섹스를 포기해서 안 된다. 아니 그건 섹스로 포기해요. 대화의 포기죠. 네. 끊임없이 시도해야 된다. 그렇죠. 네. 제 이제 주변에 저보다 어린 이제 친구 중에 그 남자가 너무 좋은데 100 중에 모든 거의 대부분이 좋은데 딱 하나가 잠자리는 별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지 않은데. 네, 별로라는 건데 그 남자 잠자리가 별로라고 해서 헤어지고 싶지는 않고 그런데 더 별로인 건 이 남자한테 그 잠자리에 대한 얘기를 어떤 점이 별로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기를 할 수 없는 자신이라는 거예요. 섹스 앤드 시티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서 절대 남자들한테는 잠자리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안 된다. 남자들은 매우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고 고치는 게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풀이 죽고 그래서 남자한테 잠자리에 대한 지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남자를 바꿔라. 저는 거기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운데 이게 네네. 그 성관계를 하는 사이면 제일 친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쵸. 사실 뭐 부모보다도 네. 그 사람 성격 이런 거 그죠? 취향 제일 잘 아는데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솔직하게 최대한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해봐라. 어떤 식으로 싫어라고 말을 하면은 불편할 수 있으니까 되게 재밌는 뭐 커플 얘기를 하듯이 해가지고 그런데 되게 특이한 그런 게 봤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좀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비교로. 감정이 나도 좀 그런 부분에 공감이 가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꺼내봐라 라고 하는 것처럼 여자들도 이런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성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을 딱 얘기하는 거 이걸 주제로 삼아서 얘기하는 게 매우 어려워요. 친구가 제일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는 남자친구가 그 오늘 밤 한번 할까 하고 싶라는 말 대신에 하는 말이 사랑해 그런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무 말 안 하다가 갑자기 사랑해 그러니까 낮에라도 뭐 사랑해라고 하면은 그날 오늘 내가 너네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겠다 약간 그런 액션이 그걸 계속 사랑해라고 하면서 그날은 꼭 같이 가려고 하고 그런 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여주니까 그 사랑해라는 말이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거 말고 그날 분위기에 따라서 저녁에 혹시라도 같이 있다가 뭐 좀 더 분위기에 따라서 맞추면 좋은데 뭔가 신호를 주고 오늘 밤에는 너와 함께 일을 하고 싶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준 자체가 뭘 일을 하고 싶어 그냥 할래?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싫다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이제 맞춰줘야 되니까 그거를 또. 자연스럽게 다른 서로 표현으로. 그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이 부부는 같이 살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걸 의미하는
뭐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사랑해라고 상대방이 하세요. 싫어하지 않는 에? 표현을 하면 되죠. 아니 사랑해라고 근데 하는데 그게 꼭 그렇게 말을 그걸 해야 싫어하시니까. 돼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게 말을 안 하고 그렇지 이거를 원하는 건데 약간 그냥 자연스러운 맥락. 맞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지 어. 그거를 원하는 건데 그걸 꼭 말로 한번 할래 이렇게 이렇게 말로 하는 거를 여자들은 좀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자꾸만 부부로 말한 거죠. 부부라고 하더라도 한 번 할래가 부부라고 하더라도 한 번 할래를 지금 합법적인 성애섭 얘기하는데 아니 한 번 할래라는 말이 싫을 수 있어요. 싫을 수 있어요. 한 번 할래라는 말이 싫을 수 있어요. 그래.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표현 방법이 네. 싫을 수 있지. 그런 쌍따옴 표현 한번 할래 그렇게 쓰라는 건 아니죠. 아 그러니까 계속 트라이를 하라고 어떤 네. 방식으로든. 이 여자분을 남자분이 그냥 조금 기다려주고 이해해주시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사실 이렇게 여자가 편지까지 써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로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고민을 말했을 때 친구가 야 그래도 아예 안 하면은 정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가 그냥 좀 힘들어도 그런 맥락에서 의무 방어전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수 있죠. 최소한의 어떤 네. 그런 거를 맞춰주자. 뭐 이런. 그것도 이제 뭔가 부인의 의무일 수 있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방송을 봤나 보다. 우리 엄 변호사님이 그 방송을 봤나 봐. 부부 의무야. 엄마가 아주 몹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 바람이 난 것도 아니고 사실 와이프가 새로운 회사에 적응하면서 힘들면은 지금 와이프가 좀 더 힘든 상황인 건 맞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면은 좀 이해해 달라고 하면은 본인이 조금 그냥 거기 맞춰줄 수는 없는 걸까요? 그리고 뭐 한 번씩 이렇게 의무 방어전이라고 말은 했지만 또 와이프도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면 그냥 와이프에게 보이는 걸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남편분은 지금 되게 본인 상황이 엄청 절망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분이 약간 자존감이 좀 낮으신가 이런 걱정도 조금 돼요. 그래서 그냥 뭐 다른 데서 취미를 찾고 이런 거는 좋은데 그럼 조기 축구에 가서 열심히 축구하고 또 와이프 여유 생기면 또 같이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취미를 찾은 것 자체로도 뭔가 본인이 되게 슬퍼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좀 약간 안타깝다 그래야 되나? 이게 약간 조금 더 과장해서 말하자면 삐져가지고 조기 축구에 가는 느낌. 맞아. 약간 있어. 삐져서 안 들어오고 막 일찍 나가고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런 거 아니에요? 질문 그러니까 약간 좀 자체가. 그런 것 그쵸. 같아요. 찐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네. 아니 부부 생활 하다가 뭐 자기 몇 번 하는 게 무슨 뭐 범죄입니까?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혼자서. 맞아. 아 가끔 혼자 할 수도 있어야지. 그래. 맞아. 아 도와달라고 안 하면 돼. 여기를 뭐 핥아라 저기를 뭐 핥아라. 아니면은 나 지난번에 도와달라 그래야지 그게 문제야. 네. 맞아. 도와달라는 남편. 그러니까. 내 아내가 성관계 때문만이 아니라 좋은 면이 분명히 있어. 되게 따뜻한 여자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 하나로만 만난 게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고 좀 적당히 지금 우리 관계를 잘 이겨내려면 적당히 가끔은 혼자 해결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 마음을 바꿔야 돼. 왜 그런 남자가 있긴 있더라고요. 매일 해야 되는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 진짜 사람마다 약간 케바케라고. 네, 맞아요. 진짜 그런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남자만 이런 게 아니다. 여자도 이런 여자가 있고 맞아요. 둘이 잘 맞으면 너무 좋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딱 둘이 맞기가 이런 맞아요. 그런 사람들끼리 네, 만나기 쉽지 않고. 그래서 그것만이 인생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정말 성관계로 인해서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섹스리스가 될까 봐 걱정하는데 그렇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이 남자분이 성관계라든지 뭐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인정받는 걸 가장 뭔가 삶의 큰 가치로 생각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뭔가 처음에 본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을 때도 여자친구가 나의 그런 모습이 좋아서 뭐 반했다고 했을 때 내가 막 승리한 것 같이 뿌듯하고 뭐 그리고 항상 막 그러잖아요. 뭐 여자친구도 잠자리를 좋아했고 뭐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안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뭔가 하나의 그런 행복을 느끼고 약간 성취감이랄까 이런 걸 좀 느끼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못하게 되니까 뭔가 인생이 좀 무기력해지시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이 기회에 그냥 다른 운동도 한번 좀 같이 해보시고 와이프가 지금 뭐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 때문에 본인을 멀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일 해가지고 또 잘 돼서 승진하고 그러면은 또 더 여유 있어지고 하면 여유 있어지고 하면은 또 다시 이제 그 예전에 잘 맞았으니까 그런 부분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아내가 나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박탈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 어떠신가요? 섹스하는 거를 내가 남성으로서 좀 인정받는다 이런 그런 게 있나요? 이 두 사람은
그 회사의 불법적인 관계도 막 했던 사람들인데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아니 뭐 얘기를 아니 네가 아니, 뭐 불법적인지 아닌지 모르는 게 청첩장 찍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불법이긴 하죠. 네. 이런 사이에서 한번 하려고 그러면 저는 미친놈 되는 건데 부부 사이에서는 오고 갈 수 있는 대화의 수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진짜 저급한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아니, 우리끼리인데 그죠? 싫던데 저급한 얘기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양해가 되면 막 침대 위에서 거의 막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포르노. 그러니까 양해가 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양해가 되면 그래서 질문 드린 게 다른 내용이에요. 왜 다른 데로 교묘하게 피하시지? 질문 엄 변호사님이 어떠시냐고요. 뭐예요? 뭔가 남자로서 섹스가 남자로서 인정받는 그런 어떤 수단이 되기도 하냐고요. 뭐 저기 복잡하게 생각 안 해봤는데 그냥 그냥 하고 싶다. 자기가 제일 단순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단순한 사람입니다. 하고 싶다, 했다, 좋다. 뭐 이런 느낌. 오늘 하루도 끝. 성취가 뭐야? 그럼 뭐야 근데? 성취가 섹스를 했는데 여기서 뭐 부부절절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입술 팔을 떨렸어요. 뭐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이제 이혼까지 할 수 있는데 이혼 얘기까지 하는 사이에 이혼 얘기 전에 뭔 얘기 못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부부 간에 대화를 한다는 게 왜냐면 서로 너무 달라. 그리고 같이 살면서 다른 점을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될 거라는 생각도 미리 하고 미리 겁먹고 얘기를 꺼내는 자체가 쉽지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저는 좋은 게 엄 변호사님은 뭐 이렇게 딱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게 좋다라는 사람도 있고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입장도 있게 되게 다양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다 보실 수 있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게 우리가 맞아요.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좋은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남편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트라이를 계속해. 난 이렇다 하는 게 내 느낌에는 지금 아내분한테는 되게 피곤한 일일 것 같아. 또 이 얘기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더 무게를 가중시키는 일일 것 같아서. 아내도 말하면 되죠, 솔직히. 아니 근데 그거 그렇게 하면 싸움이 될 것 같고 지금은 그러니까 결혼이 큰 긴 과정이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요 시기를 하나의 딱 어려운 과정을 넘긴다라고 생각하시고 남편분이 조금 기다려주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거든요. 이 시기가 지나고 아내분이 시간이 조금 여유가 생기고 이럴 때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다시 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남편분이 어떤 방식으로든 푸시하는 게 저는 별로 안 좋아 보여서. 근데 이게 이제 저도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엄 변호사님은 대화하는 게 맞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한번 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저는 의무 방어전이라고 하더라도 가끔은 이렇게 특별하게 뭐 우리 둘 좀 와인 한잔 할까라든지 뭐 은유 정말 분위기 이거 좋은 데 싫지만 갈까? 그래도 부부니까 그래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의무 방어전을 계속 치르면서 하는 거. 의무 방어전 인정하세요. 의무 방어전이 나쁜 말입니까? 그래 뭐 의무방어전 얼마나 어때? 고마운 의무 일이야. 방어전. 그럼 좋네. 나는 좋아. 아주 그냥. 성적 성실 의무를 성실하게 이해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죠? 맞아요. 성관계의 성실 의무를 이행했다. 근데 괜히 그 말에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의무방어전이라고 앞으로 농담으로라도 쓰시면서라도 이번엔 어떻게 의무방어전 하겠어? 안 하겠어? 어떻게 이번 될까? 뭐. 강하겠어? 어디 한번 뭐고 갈까? 거의 4년 차 지금 부부신 거잖아요. 맞아요. 4, 5년 차. 그러면은 이런 농담도 하실 수 있겠죠. 맞아요. 의무방어전을 둘 사이의 농담 코드로 따서 아내분도 너무 항상 좋게 해주려고 막 항상 슬며시 웃으면서 막 미안한 척하고 하시는데 때로는 오늘 의무방어전 가능한가? 노노노. 때로는 단호하게. 맞아. 약간 농담 코드로도 좀 넘기시고. 어땠냐, 좋았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물어보면 남자가 위축된다 하더라. 그럼 개뿔 다 무시하고요, 그죠? 엄 변호사님 자주 물어보시나요? 뭘 그런 걸 물어봐요. 쓸데없이. 왜 물어보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왜 화를 내? 당신이 뭐 아니 그걸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하세요. 물어보지 말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이렇게 어렵게 살아? 아니 부부 사이에 같이 편 먹었는데 못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아 그건 맞아요. 진짜. 예. 그 침대 위에 음담패설 킹이 있다니까요. 엄포르노 씨라고. 평소에 이제 잘 발설하지 못하는 아. 것들을 침대 위에서 다 쏟아내시는 뭐 것 총량이 있지 같습니다. 않겠어요, 그죠? 맞아요. 욕 총량이 네. 있는데 여기서 못하면 음담패설 총량. 아니 그러면 엄 변호사님은 약간 낮이 밤이 스타일이시겠네요? 낮에도 이기고 밤에도 이기고. 개인적인 질문 받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얘기도 자꾸 해야지 되게 재밌거든요. 그건 개인적으로 하시죠. 지금 저희가 되게 뭐 가볍게 보는 건 아니고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부부들이 이런 과정을 다 거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를 아내분이 특히 굉장히 이제 직장에 적응하느라고 너무 힘들어하는 시기시니까 저는 그냥 뭐 조금 기다려드리면 어떨까. 하지만 뭐 이제 대화 채널을 여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다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더 이해해줘야 되지?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로가 맞춰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부는 그냥 이건 이혼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딱히 이혼할 이유는 아직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리고 이 남성분 정말 나와의 그런 속궁합만 보고 나는 다시 결혼을 해서 나와 속궁합이 더 잘 맞는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자를 찾겠어라고 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 사실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맞아. 내 아내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이걸로 이혼은 말도 안 되는 그리고 거고. 또 막말로 네. 더 많이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한 여자를 만났어. 근데 또 여자가 3년 4년 뒤에 또 변하면 어쩔 거야. 맞아, 그래, 맞아, 그거 맞아. 모르는 일이고. 그리고 사람은 다 되게 노화가 네. 되기 그쵸. 때문에 그게 이제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 그 일례로 이거는 방송에 나온 얘기니까 해드리는데 박준영, 김지혜 씨 부부가 그랬대잖아요. 초반에는 김지혜 씨가 이제 막 안 하려고 그렇게 잠자리 그렇게 피하고 그런 시기가 있었대요. 되게 오래. 그래서 그 시간을 거치면서 박준영 씨가 마음을 닫았대. 그래서 그냥 섹스리스로 우리 사나보다 이랬는데 나중에 김지혜 씨가 이렇게는 못 산다. 난 이렇게 안 하고는 못 산다.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반대로 되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혼을 할지 말지는 매우 주관적인 것이라서 그죠? 음. 예, 그거에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제가 그 상담할 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한 게 언제냐는 걸 물어보는데요. 그거 꼭 중요하게 물어보신다면서요. 네. 처음에 안 물어보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이런 거 물어봐야 되겠구나 하고 싶어서 물어보는데 부부관계를 오랫동안 안 했다고 하면은 저는 뭐 이혼하겠다고 하는 게 이해가 돼요. 부부관계를 안 한다는 건 대화를 안 하는 거니까. 아, 신일준 변호사님도 이제 일이 많으시잖아요. 네네. 이게 되게 일이 많고 피곤한 상태에서 뭐 특히 야근까지 했다. 그리고 밤늦게 들어가서 막 씻고 누웠는데 자려고. 그때 하려고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짜증나죠. 되게 힘들어. 이거 되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재판을 할 때도 법원에다가 기일 지정 신청을 한다고 다 기일을 잡아주진 않아요. 네. 뭐 기일 안 잡아준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할 것도 없이 그죠? 계속 신청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거 계속 한번 하자. 재판 한번 하자. 그 화해를 시도할 생각인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엄 변호사님은 그냥 툭 얘기하면 되지라고 야,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그만하자. 때려주고 싶다. 아, 저는 여자 입장에서 진짜 딱 어떻게 얘기해줬으면 좋겠냐면은 이 여자 아내분께 빙의해서 나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 내가 너의 어떤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좀 미안하다. 근데 사실은 나도 이러저러해서 내가 되게 힘들었다. 나도 되게 뭐 서운했다, 슬펐다 이런 감정을 미안하다고 하고 말해주면 진짜 베스트일 것 같아. 너무 고마울 것 그런 남자 같아요. 없지 않아요? 없어요. 없으니까. 아, 이제 없으니까 남자분들 얘기하는 보고 거예요. 계시니까. 그런 남자 아마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어. 저는 이게 암수 관계는 뭐 이성적인 것보다 감성적인 것도 있어서 한번 할래? 그냥 여러분 이렇게 부부싸움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네네네. 이혼 사유 한번 아니 할래? 그걸 이혼 사유.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 이혼 사유 한번 할래? 패친 중에서 이제 그 어떤 분은 그리운 아내님 이런 표현을 써요. 그냥 그리운. 네. 당신이랑 대화를 며칠 안 하니까 되게 그리웠다. 같이 있어도 그리울 수도 있고 좋다. 뭐 같이 늘 옆에 자고 있어도 그죠? 네. 별로지 지금. 짜증나. 아니 짜증. 옛날 냄새나. 진짜 막 얘기만 표정이 전혀 공감을 안 하는 표정이. 남편이 아니고 아빠인가? 아우 진짜. 부인 그동안 그리웠어. 아우 저 진짜 나도. 역시 사람은 사바사다. 이런 영원히 그리워하라고 하면 떠나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저는 그냥 그 이분이 이제 뭐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 걸까요? 라고 하는 거 보면은 좀 먼저 또 얘기를 할 건데 그 얘기를 하고 기다릴 게가 아니라 얘기를 했으니까 예전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뭔가 결론이 또 날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그런 결과를 위해서 뭔가 피곤한 아내한테 또 앉혀놓고 막 얘기를 하면은 본인만 또 마음이 다칠 수도 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연초쯤까지는 기다렸다가 설 연휴 정도에 그 국내 뭐 가까운 데로라도 좀 분위기 좋은 곳에 여행을 좀 예약을 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그런 뭔가 새로운 장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 거 너무 좋죠. 응. 북미 정상회담 하는 거예요? 하노이. 이게 부부간의 대화는
촌각 1초라도 미뤄서는 안 되는 건데 먼저 내년 아니, 그러니까는 뭐 계속 둘이서 대화를 단절하고 지내는 게 아니라 지금 남자분이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잖아요. 여자분과의 대화를.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평소처럼 좀 마음을 푸시고 주말은 그냥 같이 밥 먹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아내를 최대한 내가 좀 이해를 해줘야겠다, 남편이니까. 뭐 이건 남녀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피곤한 상황, 힘든 상황이 있는 사람을 이해를 해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해를 그렇죠. 해주면서 연말이 끝나고 이제 그렇다고 이제 연말까지 나 잘 기다렸으니까 우리 바로 이제 1월 1일 섹스하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시간을 좀 두시고 뭐 이제 양가 어른들한테는 이제 저희가 그냥 뭐 그동안 여행도 못 가고 해서 이번 설 연휴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또 이해해 주시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좀 좋은 곳을 예약을 하셔가지고 같이 가서 또 그럼 여자들은 또 그 분위기에 맞아. 또 마음이 높고 하거든요. 어딘가로 떠나가지고 네. 바닷가 같은 기런데 그쵸, 얼마나 그쵸.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너가 힘든 거 알면서도 내가 이해 못하고 뭔가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 또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아까 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그럼 여자분 너무 감동받을 것 같아요. 또 여자분 너무 착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또 뭔가 좋은 아내가 돼서 보답을 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은 남편의 모습을 내년 연휴 때까지 이상적이죠, 너무. 이상적이야. 너무 이상적이야. 너무 이상적이야. 너무 이상적인 남자를. 그런 사피에스는 왜 이미 섹스 2달 못 참아? 그런 수컷은 이미 다 멸종했습니다. 네. 존재하지 않아. 네. 네, 저는 요거 한 가지만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지희 씨가 말한 것처럼 옛날로 돌아간다는 생각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다 중요하다. 했으니까 서로 다 풀었으니까 우리 맞아요. 다시 옛날처럼 사랑하는 걸로 돌아가자. 이 생각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삶은 변화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맞아요. 그걸 좀 인정을 하고 말을 꺼냈으면 좋겠다. 어쨌든 조금 일단은 좀 남자분이 캄다운 하셔가지고 조금 기다리시고 그리고 일부러 아내분한테 막 쌀쌀맞게 대하지 마시고 맞아요. 그런 거 네, 그러면 진짜 유치해 보여요. 40대 초반이시니까 아내분도 눈치만 본다고 하고. 좀 너그럽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아내분도 눈치만 보는 게 뭐냐면 화해하면 또 섹스하자.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왜냐면 너무 힘들잖아. 제가 화해 보기에는 섹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화해 씨가 화해 섹스하자. 그러니까 아내의 섹스 거부가 제가 보기엔 거부가 아니야 그냥 일정을 다음 주에 못 잡고 2주 후로 잡겠다 이런 건데 맞아. 이혼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약간 소심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스스로 소심해지는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문서 언니 네. 소심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괜찮은 남자. 여자를 남자가 지키지 못한 남자. 왜 갑자기? 성분 종합 명호에 언니 나오잖아요. 얼마나 성격이 시원시원한데. 자, 성분 종합 명호에 나오지 않아요? 약간 이혼인을 비하하시는 발언을 사과하세요. 네. 사가십시오. 근데 용기 없는 사람은 못 갖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성분 종합 명호에도 그죠? 진짜 옛날 사람. 네, 어쨌든 남편분이 저희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쭉 들어보시고 그 중에서도 또 똑같은 포인트는 있었거든요. 좀 아무쪼록 이 상황을 현명하게 잘 꾸려 나가가지고 아내분이랑 화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뭔가 좀 티격태격하는 약간 심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기엔 뭔가 좀 귀여운 사연? 맞아요, 그런 뭔가, 것도 있어요. 네, 너무 이제 부부로서 너무 사랑해서 생긴 문제 네. 이런 것들을 또 보내주시면은 또 저희가 조언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어떤 사연이든 괜찮습니다. 지금 아래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번 또 같이 재밌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